자, 오늘은 왕관의 서론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저는 기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먼저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위에 탭 정말 많은 거 보이시죠? 진짜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추가된 기술들이 뭐가 있냐? 예를 들어 이제 1세대 막 이렇게 하면 이제 기술들이 추가가 된 게 보이죠? 뭐 독침붕이 이제 크로스 포이즌 이런 걸 배운다던가, 아니면 이제 꼬레또 전기 자석파 이런 걸 배운다던가, 이제 이런 게 되게 많은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몇 가지 봐야 할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배운다는 게 굳이 추가된다는 걸라고 보긴 좀 힘들 것 같은데, 일단 어쨌든 추가가 확정된 포켓몬들 목록도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추가가 확정된 포켓몬들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나왔냐? 자, 일단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이 포켓몬 목록은 이제 왕관의 서론에 추가가 확정적으로 된 포켓몬들이에요.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은 왕관의 서론의 도감 목록이 데이터 마이닝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나온 목록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게 확정은 아닙니다, 여러분.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얘 여기서 나온다? 무조건 오겠네? 이거 무조건 까야지?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확정된 애들도 있어요. 확정된 애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한카리아스 라인은 확정이 됐죠, 이미. 메타그로스 라인도 확정이 됐죠. 레지 시리즈 오는 거 맞죠? 이런 걸로 확정된 애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 완벽한 리스트는 아닙니다. 근데 현재 밝혀진 거는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네, 밝혀진 것까지는 그냥 뭐 이 정도 기대해 볼 만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맞아요. 확정 안 된 애들도 많이 풀렸어요. 척추 좀 감사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런 애들이 이제 추가가 될 건데, 자, 그럼 이제 이런 애들 위주로 보는 게 좋겠죠. 자, 그럼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애들이 일단 니도라는 애들, 주벳 애들, 화성몬들 많이 추가되고요. 보시면. 그리고 3세대 스타터, 한카, 보만다, 메타그로스 정도인데, 이제 한번 볼게요. 그런 애들 위주로. 자, 보시면은 여기 쪽에서 이제 화성몬 위주로 봐야겠죠? 프테라가 용춤을 배우네요. 이거는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것 같아요. 용춤 프테라. 자, 그리고 이제 프리저 썬더 파이어가 기술들을 좀 배우는데, 이거는 좀 아직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망나뇽 라인이 추가된다고는 하는데 막 엄청 특별한 걸 배우는 것 같지는 않고요. 바디프레스가 있긴 한데 망나뇽이 그걸 잘 쓰는 포켓몬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세대도 특별할 건 딱히 없죠. 뭐 점포 좀 있는 거 빼고는. 점포가 전부 다 도우미를 배우기 때문에 과연 점포가 추가된 룰이 예전처럼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그 다음에 이제 3세대로 가면 이제 여기에서가 좀 중요해요. 스타터가 이제 배우거든요, 기술들을. 자, 여기서 제일 눈여겨볼 거, 일단 뭐 용춤을 배운다는 것도 있지만 나무지기가, 자, 번치코가 인파이트를 배워요. 이거 되게 눈여겨볼 만하죠. 왜냐면은 무릎차기를 쓰던 번치코가 이제 빗나감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거는 생각보다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가속을 받은 다음에 유턴할 수 있다거나, 아니 뭐 유턴으로 기점 같은 거를 바꿔놓을 수도 있는 그런 장점도 보이죠. 유턴도 배우니까. 그리고 이제 배짱이가 DD 레리어트 10만 마력 이런 걸 좀 배우는데, 그리고 바디프레스도 좀 보이죠. 아쿠아 브레이크도 보이고요. 이게 과연 쓱쓱 대짱이가, 두비꿀은 좀 약간 천대받고 있는데 쓱쓱 대짱이가 그 위치를 가져갈 수 있을지는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벌크업과 바디프레스를 배우긴 하는데 이게 마기용으로 쓸 수 있을지는 4배 약점이 너무 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쵸. 그리고 그게 메가 진화니까 과연 이게 사용 가능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메가 진화는 데이터 마이닝으로 있어요. 데이터 마이닝으로 있는데
이번에 추가가 안 되거든요. 과연 추가 DLC가 있을지 메가지나 관련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크게 볼 건 없는 것 같고 이제 쭉 내릴게요. 보만다 라인으로. 자, 보만다가 메가지나가 없으니까 에어슬래시, 허리케인, 와이드 브레이커 등이 추가가 된 게 보이네요. 특수 보만다스로서의 활약을 살리겠다는 의지인 것 같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라티오스가 엄청나게 뭘 많이 배우는데 엄청 눈여겨볼 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용춤, 와이드 브레이커 이런 애들이 좀 보이긴 하는데 뭐 대단할 것 같진 않고요. 전부 다 막 좀 바톤 터치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얘네들이 뭐 이렇게 막 랭업 막 이런 거 한다는 것 같은 애들은 아닌 것 같고요. 좀 생각만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세대. 자, 4세대에선 아까 뭐가 있었죠? 한카. 정말 부족해 보이는 와이드 브레이커 하나만 들어가 있습니다. 한카는 버려졌어요. 이제 놓아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한카는 버려졌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여기서는 딱히 볼 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또 한 가지 눈에 띌 만한 거는 크레세리아가 코스믹 파워를 배운다는 점이죠. 마기형 크레세리아가 과연 자리가 있을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신 바디 프레스가 없어요. 크레세리아에는 바디 프레스가 없기 때문에 마기형 크레세리아가 과연 빛을 볼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조금 두고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바프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5세대로 넘어왔는데요. 자, 5세대에서 일단은 크게 눈에 띄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러고 보니까 메타그로스를 안 봤는데 사실 별게 없죠. 메타그로스도 일단 5세대도 크게 뭔가 눈여겨볼 만한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일단 랜드로스를 안 볼 수는 없죠. 근데 랜드로스도 별로 크게 배우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자폭을 배우긴 한데 랜드로스로 자폭 쓸 일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6세대를 봐야 되는데 6세대도 사실은 크게 볼만한 건 없죠. 왜냐면은 뭐 굳이 따지자면은 이 그 티라노사우루스 비슷하게 생긴 그 포켓몬 티고라스 인파이트를 배운다는 건데 이 친구가 막 그렇게 좋은 포켓몬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주 눈여겨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세대 7세대에서는 이제 카프 시리즈가 돌아오거든요. 7세대에서 카프 시리즈가 돌아오는데 일단 가장 눈여겨보는 거는 꼬꼬의 치근거리기와 인파이트죠. 굉장히 눈여겨볼만 합니다. 물리 꼬꼬의 가능성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걸로. 그 다음에 나비나가 배우는 거는 특별한 건 없어요. 치근거리기를 배우는데 스피드 수압이나 둘 다 막 크게 막 많이 쓰는 기술들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브루루는 이제 블렛시드를 뭐라 그러지? 기관총을 배우는데 큰 의미는 없고 인파이트를 배우긴 하네요. 브루루가 인파이트 치근거리기 디디 레리어트 10만 마력 거의 고릴타 약간 상위 호환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좀 커졌죠. 이걸로 탁덜 고릴타가 이제 가지는 장점이 탁덜과 속이다밖에 없게 됐어요. 그 다음에 느지느 딱히 배우는 건 없어요. 크게. 그 다음에 텅비드도 뭔가 물리형 옵션이 늘었다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이제 메시붕이죠. 메시붕도 인파이트를 배운다 라는 장점만 생겼네요. 이디레리어트 10만 마력까지. 그리고 페로코체가 인파이트를 배우는 거 이거 굉장히 커요. 무릎차기 삑사를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되죠. 자, 그 다음에 철화구야가 코스믹 파워를 배웁니다. 코스믹 파워를 배우는데 바디 프레스는 안 보이죠. 이 점은 참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종이신도 솔라 블레이드를 배우는데 회청이랑 같이 쓰이진 않을 것 같죠?
해청이랑 같이 쓰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런데 차곡차곡이 바프를 배워요. 이거는 좀 눈여겨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디프레스 차곡차곡. 그리고 악어용이 물리 옵션이 늘어났는데 애초에 거의 특수로만 썼기 때문에 과연 물리 옵션을 잘 활용할 수 있을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좀 특별한 건 없어 보이네요. 그럼 이제 가르침 기술을 좀 봐야 돼요. 가르침 기술은 이제 다른 건 볼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좀 중요한 포켓몬들 위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메타그로스가 배울 수 있는 게, 일단 메타그로스가 아이언 롤러를 배운다는 게 조금 눈여겨볼 만하죠. 그리고 보만다는 더블윙과 스케일샷을 배우는데 둘 다 막 그렇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진 않고요. 애초에 보만다 자체가 좀 특수용으로 좀 쓰일 가능성도 높아 보여서. 그쵸, 더블윙 배우는 건 참 나쁘진 않은데 더블윙 자체가 좀 빗나갈 확률이 있는 기술이다 보니까 애매하긴 하죠. 그 다음에 쭉 내려서 판카리아스를 좀 보겠습니다. 판카리아스 열사의 돼지 스케일샷. 눈여겨볼 거 전혀 없죠. 안타깝죠. 판카리아스는 버려진 걸로. 그 다음에 이제 카프 시리즈 한번 봐야겠죠. 라이징 볼트. 라이징 볼트가 제일 먼저 눈에 띄네요. 그리고 와포나비나, 그리고 브루루의 그레스 슬라이더도 매우 눈에 띕니다. 느지느가 퀵턴을 배우긴 하는데 글쎄요, 느지느는 애초에 퀵턴을 그렇게 잘 채용할 것 같진 않아요. 그 다음에 쭉 내려서 메테오빔을 배우는 텅비드. 이거는 꽤 중요할 것 같죠. 텅비드와 메테오빔의 활용이면은 특공을 랭업하면서 파워 허브를 먹는 텅비드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메시붕은 특별한 걸 안 배우는데 코칭 페로코체. 자, 과연 그동안 완전 초고속 어태커로 쓰였던 페로코체가 과연 코칭을 채용할까요? 이거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다른 것도 봐야겠죠. 아이언 롤러를 배우는 철화구야. 심지어 그레스 슬라이더도 배우는데 글쎄요, 그레스 슬라이더는 채용 안 할 것 같고 아이언 롤러는 충분히 페어리의 적으로 나올 만한 것 같습니다. 종이신도 그레스 슬라이더로 마찬가지로 배우죠. 종이신도의 그레스 슬라이더 과연 리프 블레이드의 자리를 뺏을 수 있을지는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아이언 헤드와 아이언 롤러 중 뭐가 좋을까요? 글쎄요. 근데 여태까지 아이언 롤러의 위치를 보면은 느린 포켓몬한테 아이언 롤러가 많이 갔어요. 근데 아이언 롤러가 느린 포켓몬한테 가는 게 어찌 보면은 이해가 가죠. 충분히 이해는 간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개 다 상황 봐서 채용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그쵸, 필드 유지가 좀 힘들긴 할 거라서 일단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메타를 좀 이 둘 다 써보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단 기술에 관련해서는. 자, 그러면 기술에 대한 걸 정리를 끝났으니까 이제 맵을 봐야겠죠? 자, 여러분 데이터 마이닝을 했을 때 이런 정보가 나와요. 자, 그럼 이제 왕관의 설원은 남부 지역에 추가가 되는 것 같죠? 이것만 봤을 때는. 보시다시피 요 남부 지역이, 그죠? 자리가 뭐가 많아 보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그 갑옷의 섬에 보면은 왕관이 지도에 박혀있는 부분이 있죠. 거기는 여기가 비어있어요. 그래서 요 지역에 뭘 추가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뭐 나중에 막 뮤처럼 특별 티켓을 얻어야지만 갈 수 있는 섬이 될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될지 전혀 예상이 안 가거든요. 저는 솔직히 예상이 안 가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은
이제 데이터 마이닝을 토대로 구축해놓은 왕관의 설원 지도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거예요. 자, 각 데이터 마이닝 지역을 토대로 만들어낸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도착 지적이 있죠. 그러니까 아마 여기로 도착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레이드인 것 같으니까 레이드는 다양한 곳에 퍼져 있겠죠. 가장 가까운 곳에 레지 스틸이 보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위쪽부터 먼저 볼까요? 위쪽은 이제 이쪽에 버드렉스가 있는 걸로 보이고요. 이쪽에 레지 아이스가 있고 이쪽엔 레지 그 록이 있네요. 레지 스틸, 레지 아이스, 레지 록 이렇게 세 군데 있고 동쪽에 레지 사원이 있는데 두 개 다 같은 버전에서 잡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림만 봐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좀 더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남부 쪽에서는 바라르 3세를 잡을 수 있는 것 같고요. 되게 넓게 퍼져 있네요. 그리고 이 어둡게 되어 있는 부분은 동굴 지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뭐 예를 들어 요 지역에 가려면은 요 동굴 지역을 지나야 한다던가, 버드렉스를 잡으려면은 요 동굴 지역을 지나야 한다던가, 혹은 이 새들을 잡으려면은 요렇게 지나가야 된다던가, 뭐 그런 시스템이 있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제일 먼저 눈여겨볼 점은 비행 포인트가 생각보다 많아요. 비행 포인트가 갑옷선보다도 많은 것 같아요. 그 점은 참 마음에 듭니다. 그럼 이제 다음 걸 봐야겠죠? 자, 다음 거는 이제 아이템이에요. 아이템인데, 자, 이게 뭐냐 하는데, 자, 먼저 이제 아이템이 추가가 되는데, 이제 맨 위에 거는 기라티나 관련 아이템이고요. 이거는 이제 디하루가 펄기아 관련 아이템. 네, 소울 듀. 이거는 그 누구지? 그 라티오스 관련이죠. 그 다음에 일렉트라이저는 에레브 진화 도구고요. magmariser는 마그마 진화 도구죠. 리뷰 글라스, 이거는 랜드로스 걔네들 폼 체인지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가르데는 당연히 아실 거죠. 예. 자, 근데 이제 밑에 아이템이 엄청 많이 추가됐죠? 이게 대체 뭘지 상상이 안 가는데, 대부분 키 아이템스예요. 키 아이템이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요게 키 아이템이에요. 이게 다 여기 추가되는 거야, 여기. 이런 것들이에요. 막 스타일 카드, 뭐 로토무 카탈로그 이런 거예요. 그리고 other 아이템이 이제 이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여기로 추론할 수 있는 거는, 자, other 아이템이 3개고요. 나머진 키 아이템이죠. 자, 맨 위에 거는 우리도 알 거예요. 크라운 패스겠죠? 맨 위에 거는 당연히 아모 패스가 있었던 것처럼 여기도 크라운 패스가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거는 충분히 유추 가능하죠. 그 다음에 옷 추가하는 카드가 바로 다음일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 그 밑으로가 뭐냐? 제가 보기에는 일단 템이 3개예요. 그럼 하나는 뭐겠어요? 야도킹 진화 인정? 야도킹 진화 인정? 그거 하나 추가될 것 같죠? 왠지? 네, 야도킹 진화가 하나 먹습니다. 그럼 2개가 남아. 2개가 남는데 이 2개가 뭘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흥미로운 게 하나 나와요. 자, 바로 히든 캡슐이에요. 자, 보세요. 히든 캡슐을 사용하는 영상입니다. 네, 히든 캡슐이에요. 지금 아이템이 정확하게 이름이 안 돼서. 자, 보이시죠? 밑에 보시면 리베로로 바뀝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 아이템을 썼더니 연번이의 특성이 리베로로 바뀌었다. 그죠? 자, 연번이의 특성은 리베로와 맹화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숨특 캡슐이 데이터 마이닝으로 존재해요. 근데 그게 왕관의 설원에 적용이 될지는 몰라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는. 숨특 캡슐이 진짜로 적용이 될까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진짜로 나올지는 두고 봐야 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메가진화도 있습니다, 데이터 마이닝에. 메가진화 나온다는 소식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올 수는 있어요.
나올 수는 있어요. 아이템이 정보가 있어요. 근데 나올지는 몰라요. 이게 아이템 1606이라네요. 아까 요 맨 밑에 이게 숨트 캡슐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은 27개의 새로운 트레이너 배틀이 걸려 있어요. 근데 걔네들 이름이 전부 드림 매치예요. 이거 되게 신기하죠? 드림 매치. 숨트 캡슐과 관련이 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드림 특성이 원래 드림 숨특이 원래 드특이란 소리를 들었던 게 드림 월드에 가야지만 잡을 수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는 분? 숨특이 드특이었던 이유가 숨겨진 특성이어서가 아니라 드림 월드에 가서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드특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드림 매치가 나오고 숨특 캡슐이 나온다. 이거 되게 공교롭지 않아요? 어쩌면은 이 드림 매치를 해야지만 드림 캡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닐까? 뭐 그걸 수도 있죠. 맞아요. 관장과 단델 더블 배틀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숨특 캡슐을 주는 매치라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있다고 생각은 해요. 저는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배틀이 2개가 추가되는데 이제 피오니가 누구냐면은 피오니가 그 로즈의 동생으로 추정되는 사람이죠. 로즈의 형제. 검색을 잠깐 해서 보여드리자면 이 아저씨입니다. 여러분 트레일러에서 다 보셨죠? 로즈랑 굉장히 닮은 이 아저씨예요. 피오니랑 배틀을 2번 합니다. 2번을 합니다. 로즈랑 굉장히 닮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두고 보면 진짜 닮았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마리와 배틀이 또 하나가 추가돼요. 저는 이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호브 나와가지고 내 머리카락이나 핥는 그런 개 변태짓만 하고 갔는데 마리랑은 일단 배틀이 된다는 게 마음에 듭니다. 호브는 머리만 이 짓만 하고 갔는데 좀 극혐이었어요. 저 그거 보면서 더러웠어요. 좀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마리랑은 이제 배틀이 있다니까 눈여겨볼 만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다음 걸 좀 봐야겠죠? 모자추 정보가 있어요. 또 그래가지고 과연 이번 해에 풀릴지, 왕관의 서론 나오면서 또 뭐 영화 같은 거 하나 나올지 이건 모르겠어요. 일단 이거는 추가되는 모자추예요. 아직 나온 모자추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온 모자추 아니에요. 아직 나온 모자추는 아니지만 데이터 마이닝에 밝혀진 모자입니다. 네, 데이터 마이닝에 밝혀진 모자입니다. 아니 레이드로 뽑아놓은 거예요. 레이드로 나올지는 아직 몰라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일단 모자추가 나온 건 확실합니다. 모자추가 나온 거는 확실합니다. 네, 조만간 그쵸, 레이드굴에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저런 모습의 모자추가 조만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생각만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왕관의 서론에 총 이제 898마리가 됐습니다. 소실이 나오면서 890마리, 갑옷의 섬이 나오면서 893마리가 됐어요. 자, 그래서 갑옷의 섬에 891번이 치고마였죠. 892번이 우라오스였습니다. 893은 자루도였죠.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자, 그럼 894가 레지 일렉트릭, 895가 레지 드라고, 그죠? 자, 그러면은 896, 897이 뭐냐 이거지. 그죠? 이게 포켓몬이 코드네임이 다 있어요. 포켓몬이 코드네임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 자시안이 우카미였나 그렇고 자마젠타가 우카모인데 이랬었던 걸로 기억해요. 자시안과 자마젠타 코드네임이. 그래서 이제 하쿠바, 코쿠바, 그리고 쿠라운 이렇게 3가지가 추가되는데 쿠라운은 버드렉스예요. 여기 캘리렉스라고 써져 있죠. 근데 896과 897이 버드렉스랑 합체가 가능하대요.
자, 왜 합체가 가능하냐? 왜냐면은 하쿠라운이라는 게 있고 코쿠라운이라는 게 있어요. 뒤에 그 보시면은 와봐요. 하쿠라운, 코쿠라운 이렇게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왜 이런 추정을 할 수 있었냐면요. 이 시스템이 그 큐레무와 네크로즈마 합체와 봤던 내용이랑 일치해요. 예전에도 이게 공개가 된 적이 있어요, 이게. 그거랑 완전히 일치하는 형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합체할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근데 이제 어떤 식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합체가 나오고, 그리고 합체 관련 아이템도 있다고는 게 밝혀졌어요. 심지어 합체 관련 아이템도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DLC에는 대체 어떤 내용이 나오냐. 그래서 DLC의 폴더를 살펴보니까 여러분 아까 그 보셨던 로즈의 그 피오니, 로즈의 형제 얘기 나왔던 거 기억나세요? 피오니 폴더 하에 이미지가 4개가 나왔어요. 그 이미지 4개가 뭐였냐. 자, 이미지 4개가 이런 애들이에요. 보세요. 이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자, 이 이미지가 뭐였냐면은 이걸 어떻게 보여주지? 자, 이 이미지가 있었는데 A legendary tree of a legendary tree. 전설의 3인방을 위한 전설의 나무. 그죠? 전설의 3인방이 뭐겠어요? 가라르 3세죠. 자, 그러면 이거랑 비슷한 게 또 뭐가 있냐? 자, 이거랑 비슷한 게 이런 게 있어요. Terrible Titans Lurking Locked Away. 자, 이거는 뭐겠어요? 레지겠죠? 레지 시리즈겠죠? 그 다음에 They came from the ultra beyond. 이거 뭐겠어요? 울비겠죠? 울비 얘기겠죠? 네, 이게 챕터인 것 같아요. 챕터 이름 The Sacred Bonds of Sovereign and Steed. 이거는 아무래도 그거겠죠? 우리가 봤던 버드렉스 이야기? 아니에요. 버드렉스일 거예요. 이게 삼총사, 성검사 그거일 것 같기도 한데 버드렉스 이야기여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봐봐요. 여기 세 개가 이미 나왔잖아요. 3세, 가라르 3세, 관동 3세, 그 다음에 레지 시리즈, 울비, 그러면은 버드렉스가 남잖아요. 버드렉스여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이미지들이 있다는 게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성검사 얘기는 왜 나오냐? 자, 보면은 자, 보세요. 이벤트가 있어요. 이벤트. 자, 여기 보시면은 이벤트 서브 리겔. 이게 리겔이 뭔지 모르겠어요. 리겔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보시면 코발리온, 테라키온, 비리디온, 케르디오 이런 게 있죠. 이게 얘네들 코드네임이에요. 참고로 코드네임이라서 좀 그 철자가 다릅니다. 보시면 성검사 관련 이벤트가 있어요. 근데 이걸 하려면은 기본이 갑옷의 섬과 왕관의 설원을 완료했을 때만. 아마도 뭔가 스토리를 완료를 하면은 성검사 관련 이벤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과연 여기서 157악이 풀릴지 모르겠습니다. 케르디오가 157악이 풀리나? 그럼 참 좋겠는데 8세대에서 157악이 풀린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솔직히 말해봐요, 여러분. 8세대에서 157악 풀린 거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나는 못 봤어. 오히려 157악 풀린 걸 닫았어. 안 그래요? 폴리곤 157악 닫혔어. 타임롤 7세대에선 풀어줬는데 8세대는 닫혔어. 다 닫아놨어. 오히려 닫았어. 응? 아니, 제라오라도 소실로 안 줬어요. 뭔 소리야. 포함으로 줬잖아. 제라오라는 포함으로 줬잖아. 우리 리셋해서 어떻게 받아요, 그거를. 그죠? 157악 안 풀 가능성이 그냥 크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레지 시리즈건 관동 3세건 157악 안 풀렸을 거예요. 기대하지 마세요. 버드렉스도 안 풀렸을 거야. 자지안도 자마젠타 안 풀었듯이. 자, 그 다음에
자, 보시면은 여러가지 이벤트가 추가되었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새가 이제 관동 3세거든요. 아라르폼의 관동 3세 관련 메모지가 있다는데, 아무래도 막 메모지 같은 거 와일드 에리어 가면 메모지 주었잖아요. 쪽지 주었잖아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레지 시리즈와 버드렉스도 이런 게 다 있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보세요. 비퀸 게임 오버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비퀸 관련 이벤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비퀸 게임 오버 리바이브 이런 거 있죠? 비퀸이 무슨 역할을 하게 될까요? 이미 다이꿀하고 끝난 거 아니었나요? 과연 이런 거다이 맥스 같은 게 또 추가가 되나요? 거다이 버드렉스? 버드렉스도 꿀을 좋아하나? 거다이 꿀의 활용도를 늘리려나? 이런 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비키니 역할이 더 있을지는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추가되는 지역인데, 자, 보시면은 갑옷의 섬에 이렇게 17군데가 추가되는데, 16군데죠? 17에서 15까지니까. 오케이. 근데 여기에서도 16군데가 추가돼요. 그러니까 아마 사이즈는, 섬 사이즈 자체는 갑옷의 섬이랑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지역이 16개가 추가된다는 거는 사이즈 자체는 맵 넓이는 갑옷의 섬이랑 큰 차이는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아까 그 지도를 잠깐 보긴 했지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런 게 보여요. 자, 이게 뭐냐? 포켓몬 출연율이에요. 보시면은 이게 완성은 안 됐죠? 비어있는 날씨도 있고, 퍼센트를 더해보면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딱 보면은, 이게 데이터 마이닝 한 결과지만 미완성이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이미 다 있는 포켓몬들이죠? 우르, 누니먹이, 이게 꾸꾸리, 우르, 스놈은 누니먹이고, 꾸꾸리, 호프니, 그리고 팬텀프가 그 나목령. 이런 거 보면은, 근데 이게 퍼센트를 다 더하면은 위에는 이제 79%죠. 여기에는 이제 64%. 이런 거 보면은 요 자리에 이제 새로 돌아오는 포켓몬들이 들어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좀 신포켓몬들이 어떻게 들어갈지, 좀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리고 보면은 아무래도 왕관의 설원이라 그런지 일반 날씨에도 얼음 포켓몬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구름 날씨에도 얼음이 나오고요. 심지어 쾌청인데도 얼음 포켓몬이 나와요. 이거 되게 특이하죠? 눈 올 때는 당연히 얼음 포켓몬이 나오는 건 당연하고, 그 다음에 안개 낄 때도 얼음 포켓몬. 좀 신기해요. 쾌청일 때도 얼음 포켓몬. 그래, 그런 걸 보니까 약간 어떤 지역일지 약간 좀 감이 오는 것 같네요. 좀. 네, 서론의 이름값은 확실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두 종류예요. 그냥 눈 오는 게 아니라 스노우 스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있고 눈보라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뭔가 영향이 추가로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네, 스노우 스톰이 있습니다. 과연 뭐 이런 때는 뭐 특별한 그런 게 있나요?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보통 기존에는 fog라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heavy fog거든요. 지독한 안개로 바뀌었어요. 짙은 안개로. 그러면 과연 일반 안개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옛날 막 4세대처럼 막 짙은 안개면은 막 기술 빗나가고 그런 거 아니겠죠, 설마? 기술 빗나가고 그런 거 아니겠죠? 있지 않았나요? 4세대인가? 옛날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옛날에 뭔가 안개 그런 데 있으면은 막 그 기술 빗나가고 이런 거 있었거든요? 기억나시는 분? 이 기억나는 분 있나? 저만 기억하는 거 아니죠, 그거? 옛날에 막 짙은 안개 해가지고
기술 빗나감이 25% 빗나감이 추가됐나? 예, 그쵸. 다펄에 있었죠, 그거. 그죠, 그죠. 맞아요. 있었어. 내가, 걔 진짜로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있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런 거 생각하면은 가능성 있죠. 과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나올지. 상당히 기대가 돼요,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뭔가 준비는 하고 싶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 있는 포켓몬들이 가장 가능성이 있으니까, 미리 키우거나 잡으면 되게 좋을 것 같죠? 뭐 레츠고를 통해서 잡는다든지, 아니면은, 또 울선 울문을 통해서 획득을 하든지. 다행히도 울선 울문으로는 다 얻을 수 있는 포켓몬이기 때문에 울선 울문이 있는 분들은 뭔가 빵긋 웃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아마 개인적으로 이걸 부모 개체들을 많이 준비할 것 같아요.